안녕하세요. 유다한방병원의 최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담적 증후군에 걸리면 위장도 안 좋지만 혈관과 림프를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데 그 사람이 약한 데 가서 끼 축적되면서 이런저런 병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됐던 그 병의 실체가 바로 담적 증후군으로 비롯된 문제다. 전신병이다. 자, 그동안 이제 담적 증후군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뭐 이걸 얘기하려면 몇 박 며칠 얘기해도 끝이 없는 이론이긴 한데요. 한 4번에 걸쳐서 담적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건데 담적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하는 겁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죠. 예. 그거를 오늘 그 담적 증후군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서로 위화장이 굳어지는 담적병을 제가 발견한 거는 2003년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7년 전 정도에 발견을 했어요. 어떤 여성 환자를 통해서요. 저도 위장을 전문으로 했지만 제가 한약을 쓰고 그래도 잘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로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환자가 오면서 위장 조직이 경화되는 병이 있구나. 굳어지는 병. 그러니까 굳어지니까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잘 체하고 답답하고 안 내려가니까 역류하고 가스 차고 배변장애 있고 막 그랬던 건데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나는 만세했어요. 야, 이제는 잘 안 낫고 원인 몰랐던 위장병이 이제 치료의 길이 열리겠다 생각하고서 막 흥분하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저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한테는 주로 이제 양방에서 치료 안 되는 환자들이 주로 오는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한의학 쪽, 한방 쪽은 보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잘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는 경우에 주로 오시게 되죠. 근데 다들 이제 심각한 환자들이 오는데 만져보니까 다 굳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굳어진 걸 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평상시처럼 위장약, 소화제죠. 그걸 쓰면서 마사지하는 형태, 그 뜸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좋아지는 거예요. 전보다는 더 나아지는 거예요. 마사지도 하고 뭐 아로마 가지고도 하고 했더니. 근데 문제는 치료 끝나면 또 다시 다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소화 운동은 돼서 소화는 좀 잘 되는데 이 굳어진 덩어리가 안 깨진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굳어진 적덩어리를 깨야 되는 약이 필요하다. 소화제보다도.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하면서 이제 한의학의 적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덩어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약들이 좀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썼는데 오히려 이런 약이 소화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깨지지도 않고. 이제 예전에 그 적하고 지금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한계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치료약을 개발하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요. 잠깐 제가 소개 좀 하고 싶어요. 이제는 소화제도 안 되고 적덩어리 깨는 것도 안 되고 뭐 해독하는 약도 안 되고 마사지도 안 되고 좀 좋아지다 말고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하고 장 점막 외벽 조직이잖아요. 속 조직이 굳어지는 건데 그것이 굳어지면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느냐를 다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논문을 보면은 외벽의 문제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병리적 상태를 제가 파악한 겁니다. 여기 위하고 장이죠? 네. 여기는 뭐죠? 간이죠. 잘 아시네. 여기 이제 관략근이 있죠. 근데 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점막 여기서부터 이면 조직이 이렇게 담이라고 하는 담이 약 좀 누런색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이렇게 요게 이제 담적인 겁니다. 요게 여기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담독소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담독소가 축적이 돼서 이게 축적이 돼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예? 굳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혈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혈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담독소가 끼니까 혈관들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위장에다 혈액 공급이 안 될 거잖아요. 위장이 혈액 공급을 못 받으니까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이 담족 환자들은요, 위장에 다 빈혈 현상이 와 있어요. 다 빈혈 현상이 와 있어요. 혈관이 막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담이 끼우면 굳어지잖아요. 딱딱하게 굳어.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만지면 돌 같아요, 위장이에요. 위장이라는 게 부드럽고 아주 몰랑몰랑한 조직이에요. 속이 비어있고 부드러운 평활근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누르면 물렁물렁거리고, 근데 이게 딱딱하게 되는 건 담 때문에도 그렇지만 진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에도 윤활유 같은 그런 엔진 오일 같은 진액이 충분히 공급이 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내는데 진액이 없는 거예요. 이 진액이 없으면 위장이 돌같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이 굳어지니까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1년, 2년, 5년, 10년 하다 보면은 근력이 어떻게 돼요? 무력해져 버려요. 위무력, 위하수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약화돼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안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담적 환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아주 콜드해, 냉하다. 우리가 뜨거우면은 잘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지죠. 차면 뭉쳐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암을,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얼음덩어리라고 얘기해요. 암을 이제 냉적이다. 아주 차서 생기는 거죠. 차니까 자꾸 뭉치는 거죠. 그래서 냉환 환경이 굳어지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담적 환자들은 배들이 다 차요. 다 찹니다. 그래서 이 냉환 환경이 형성이 된다. 지금 제가 아주 쉬운 말만 쓴 거예요. 원래 이거를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담적 상태를 보니까 이런 환경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효소 분비나 위산에 대한 이런 것들 분비 조절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소화제를 쓰고 뭐 적치, 덩어리 없애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약들을 개발했어요. 이 진액 부족하고 담독소 제거하는 치료약을 개발하는데 7년 걸렸어요. 처음에 처방을 했는데, 한약이라는 거는 이제 데려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데려서 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줬는데 오히려 소화가 안 돼요. 담정약이. 담정약은 소화제가 아니거든요. 담 독소를 제거하는 약이죠. 이걸 어떻게 소화 잘 되게 할까? 분명히 이 약이 이제 담을 제거해주는 약으로 내가 고안을 했는데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약을 이렇게 먹으면 이제 한약이 일로 흡수가 돼야 되잖아, 외벽으로. 근데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일부만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이 여기서 머물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외벽으로 흡수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대학하고 또 상의해서 약을 그러면 데리지 말고 나노화 한번 해보자. 아주 최고 밀입자로 만들면 흡수가 잘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약을 다 나노화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투명한 약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근데 소화는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이 이제 발효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발효를 하면 이쪽으로 흡수가 잘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효에 최고로 앞장서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분은 어떤 제천에서 이제 어떤 회사를 하시는 건기식이나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인데,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연 발효래요. 자연에 있는 미생물들이 들어와서 발효되는 가운데서 이제 가장 엑기스적인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쑥쑥 흡수가 될 거다.
나는 공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2년 걸린대요. 아휴, 2년을 참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제 담적약을 다 줬어요. 담적도요, 위장 담적, 소장 담적, 이게 다 달라요. 환경이 달라가지고 약도 다, 응? 달라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을 다 줬어요. 그래서 2년을 이제 발효를 시키고서 갖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도중에 한참 지나니까 그 약이 똥이 되더라고요. 똥같이 돼요. 근데 그게 더 썩으니까 아주 맑은 장액이, 향이 넘치는 장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 그걸 갖고 왔는데 나는 희망을 갖고 그 약을 환자한테 투약을 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때 저의 절망감, 돈도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대로 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어떤 데는 또 해보니까 1년 걸린다고 또 1년도 해보고 또 어떤 데 많은 방법을 동원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특수한 미생물을 발견해서 그 미생물에 발효 처리하면서 에너지에다가 약을 집어넣고 등의 여러 가지 그 아주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약을 했는데 아주 작은 양인데도 엄청나게 이펙트가 큰 그런 약이 개발이 됐는데 그게 7년 만에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약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이 위외벽에 있는 점막 속살 조직에 혈관이 막히고 나쁜 피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런 약을 또 이제 추가해서 담력약에다 같이 이렇게 병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들을 개발해서 이제 또 이게 혈관을 소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이 튼튼해야 이제 움직이니까 한약에는 위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한약에는 따뜻한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뜨거운 약을 이렇게 발효 추출해가지고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 공급을 했다. 자, 여기에서 소화제 있나요? 소화제 없죠. 네. 전부 이러한 새로운 치료 전략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장 굳어진 것 이제 이렇게 위장의 이 환경들을 다 개선을 해줬더니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안 낫고 굳어진 게 많이 풀리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바로 간에 대한 역할이었어요. 간 종합. 여기 제가 간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위장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주 더러운데요. 음식 찌꺼기 있죠. 숙변이 있죠. 거기에 각종 병원성 미생물들이 우글우글 되죠. 사실 점막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야 그냥 깨끗하게 보이지만 위장은 굉장히 더러운데요. 항상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더럽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 먹다가 만약에 소화가 안 돼서 토하면 더러워요, 깨끗해요? 냄새나고 더럽죠? 위장은 불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변도 있고 음식 찌꺼기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다 분해돼서 흡수되면 없어지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항상 위장은 그래서 손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알고 보니까 위장을 깨끗하게 하도록 도와준 게 바로 간이더라고요. 목국토라는 이론이 있어요. 목은 간입니다. 토는 위장이에요. 위하고 장. 위장에 형성된 불결하고 더러운 세균들을 간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해독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담적 환자들은 간의 해독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을 확 올려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간정화요법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간정화요법을 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간정화요법 하는 순간 담적이 많이 해결이 되는 걸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상당히 많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또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심하고 또 이 굳어진 게 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치료로도 가능한데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아주 담적 굳어진 정도가 차돌같이 돼서 오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단 굳어져 버리면 다시 부드러운 조직으로 리버스가 안 돼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마저 치료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3년 걸려서 경결 조직을 풀어주는 그러한 물리치료 기계를 의공학연구소하고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만 10년째 되던 하반기에 이 기기가 개발이 되면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경결을 풀어주는 거는 암덩어리를 초음파로를 이용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겠다는 의공학 쪽에서의 노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암도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로만 하지 않고 덩어리 조직을 풀어내는 그런 초음파는 전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사용해서 이 굳어진 조직을 풀어내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연구팀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겁니다. 근데 암까지는 어렵더라도 이 굳어진 조직은 이 초음파 원리의 그 소족 치료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그 치료로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서 스페인의 어떤 학자가 개발해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간 기계인데 고주파 원리를 가지고 이 응결된 조직들을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풀어내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고도의 기계인데 그거를 우리가 아로마하고 잘 접목을 해가지고 소족하고 그걸 소담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치료를 이 치료법과 함께 했더니 위장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장의 조직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 부드러워지고 외벽의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공감이 되시죠?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치료가 이제 개발이 돼서 고통받는 분들한테 희망이 된 것에 대해서 지난 고생이 하나도 정말 기쁨이 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담적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법을 끝으로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위장이 굳어지는 형태의 새로운 위장병. 이제는 점막,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역류성이나 또 이제 가스 제거제나 하는 그런 소화제로 치료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좀 복잡한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